리플렛 저희가 다 받았으니까 리플렛을 보면서 어떤 그 기업이었는지 기억나는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닥팜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카톡방 안에 있는 분들한테 다시 회사 소개를 해줄 겸, 그리고 지원 사업이랑 연계해서 어떻게 여기랑 이제 협업을 할 수 있을까 조금 얘기를 해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미스터 밀크, 첫 번째 기업은 미스터 밀크인데 여기 인상 깊었던 기업이네요. 일단 이거는 제가 받아온 건데 이거는 그 이벤트 부스 돌아다니면서 이 도장을 찍으면서 받았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말랑카우라는 캔디 있죠. 그거랑 비슷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말랑카우는 아니고 그 비슷한 제품. 먹었을 때 그 제품 먹었을 때 말랑카우랑 정말 비슷했고, 근데 이거는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목장 따로 하시나 봐요. 그래서 뭐 우유, 요거트, 치즈, 아이스크림 뭐 이런 유제품들을 이제 판매하고 있는 기업인데 생각보다 오래되더라고요. 얘가 2014년부터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공식 판매처는 생각보다 이제 대기업 위주로 해서 생각보다 잘 나가시는구나. 대기업이랑도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 하네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는 뭐 이마트나 뭐 다양한 대기업에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인상 깊었던 그런 건 아닌가 보네요. 아무래도 그 유제품 위주로만 소개를 해서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약간 스마트팜 이런 쪽이 많이 관심 있었는데, 이쪽은 조금 새로 들어본 기업이었다. 생소했는데 신기했습니다. 닥팜 안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낙농업 중이나 유제품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도 연락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본사는 일단은 노원구에 있고 이제 공장은 제주도에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한번 컨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정말 보컬이네요. 근데 이거 예뻐서 가져왔거든요.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퀄리티가 바오 에너지라는 곳인데 이거를 직접 도면도 짜시고 직접 만드신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떤 여기는 리사이클도 같이 하시는 좀 신기한 기업이었어요. 이런 비닐 소재 약간 통풍 할 수 있게, 사실 이제 빅하우스에서 대부분 난방 시설이 한 곳에서만 집중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반대 방향까지는 이 난방 시설, 냉난방 시설이 가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환풍식 냉난방기를 이제 봉지와 같이 연결해서 봉지를 파이프처럼 형태로 구성을 합니다. 나무에다가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갈 수 있고, 그 파이프가 비닐하우스와 비닐하우스에 맞닿아서 이제 난방의 효율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 한마디로 균일 난방이라는 걸 해주는 곳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균일 난방을 해주는데 이게 사실 그냥 기존에 있던 제품에 있는 비닐 소재도 사용하지만 현수막 있죠? 현수막 같은 배너를 리사이클해서 제품을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다양성이 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긴 하겠지만 설치를 할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지는 모르죠. 아무래도 물어봤으면 답변을 주시긴 했을 텐데. 네, 물어봤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100평 몇 평, 200평당 이렇게 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직접 만나보셔서 얘기를 해보시는 거를 권장해드렸고요. 근데 분명히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네, 또 하우스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관심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린다. 환경을 그린다. 제가 받아보지 않았는데 어디였더라? 어떤 기업인지는 어떤 기업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여기는 재활용 자원, 플랫폼 활용, 그리고 음식물 폐기를 무료 수거를 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공 처리를 해서 친환경 자원으로 재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인 거고요. 뭔가 리플렛 안에 제품이 있는 것 같진 않네요. 네, 프로세스를 가공을 해서 한 번 더 뭔가 배출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그 튀김박을 이용하는 기술 쪽이 있는 것 같아서 이쪽은 이제 치킨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 중에서 튀김 부스러기가 많이 발생하는 것들을 재 가공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살짝.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튀김 부스러기를 약간 폐식용유 뭔가 리사이클을 해서 뭔가 제품을 만드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기업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그 박람회 때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올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라포그라는 기업인데 여기도 이벤트로 참여를 하게 됐고요. 이벤트로요. 이벤트로
알게 된 기업인데 뭐 강아지 관련된 제품들을 많이 만드시고 판매도 직접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이제 저희가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동해등이를 이제 사료화 시키는 건식 사료와 반습식 사료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샴푸, 보습제, 탈취제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파머스라는 곳인데요. 가까운 곳에 있었던 그 부스인 것 같은데 네, 옆에 설명을 좀 들어보셨나요? 저 자세한 설명은 들어보지 못했지만 일단은 전시대 앞에서 이제 토마토를 수확하는 그 이미지 비전 센서로 토마토를 수확하는 로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뿐만 아니라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이제 플랫폼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카메라 비전 센서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무인화 시키는 거잖아요. 이제 사람은 손으로 토마토를 직접 따는 게 아니라 이 정밀 기계로 이제 막 밤새 딸 수 있도록 최적화된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최적화된 이제 스타터리라고 이름을 지었었습니다. 따주는 인력 그게 생각보다 인건비가 많이 드나 본데 네, 이걸 이제 그런 기계가 해주는 거잖아요. 네, 시스템적으로. 대략적으로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지 좀 네. 될 것 같긴 한데 여기다 정확한 가격은 직접 만나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토마토 및 기타 그런 열매가 나는 네, 기업 그 어르신분들이 한번 연락을 해보면 한번 생산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또 토마토나 딸기는 사실 한 번에 수확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수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로봇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하긴 해. 근데 왜 주기적으로 수업을 해야 되나? 이게 여기 이미지 본 것처럼 이제 토마토가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 익는 타이밍이 다 작물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 그래서 사실 뭐 깻잎이나 아니면 뭐 수박 이런 거는 한 번에 막 수확을 할 수 있죠. 특히 벼 같은 작물들. 근데 토마토는 거의 1년 내내 수확한다 생각하고 노동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거 설명할 때 네. 그런 것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얼만큼 설치가 됐는지 설치도가 수 같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게 확인되진 않네요. 아직 여기에서는. 이 설치 사례는 자세히 안 나오고 좀 들으면은 뭐 알려주셨을 수도 있는데 네. 심플 플랜인가 혹시 설명을 들었던 기억인가요? 여기는 되게 핫한 기업입니다. 핫한 게 네, 엄청 이게 세포 배양 플랫폼 기술로 줄기세포 기술공학으로 이제 대체육을 개발을 하고 있는 이제 바이오푸드테크 기업이고요. 네. 저 여기 가봤는데 줄 서서 투자사들이 줄을 서서 이제 막 듣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배양육을 이제 하기 때문에 농장주들한테 도움이 되기보다는 만약에 최근에 이런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많이 핫하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자들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는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대체 단백질은 어차피 네. 그 만들 때 들어가는 원료 같은 게 있을 텐데 네. 그 원료를 공급을 여기도 어차피 받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료 공급을 세포 배양을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직접 물어봤는데 뭐 약간 뭐라 하죠? 체인점처럼 이제 혹시 하냐 아니면 자체적인 기술에 있는 뭐 그런 장치들을 혹시 공유를 하실 거냐인데 아직까지는 이쪽에선 자체적으로 생산을 할 예정이고 그런 기술 공유들은 추후에 할 예정이다라고만 들었습니다. 뭐 추후 엄청나게 뭔가 유명해질 수도 있는 기업인 것 같은데 아직은 네. 그렇게 아직 연구 단계고 좀 더 이제 미래를 앞다 보면 이제 유망한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기억해 둘만하다 네. 라시는 거죠? 심플 플랜. 심플 플랜이시고 뭐 원료 생산을 메인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완전히 고기를 만드는 건 아니고 동식물성 원료, 단백질 원료를 만드는 거, 비타민 아니면 뭐 그래놀라 개발, 단백질 바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개발을 메인으로 지금 일단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서는 메타 텍스처. 베타텍 이것도 여기 설명 들으셨나요? 네 여기도 들었습니다. 네, 하나하나 인터뷰를 하고 다니는데 네. 여기는 계란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기업이고요. 이제 닭이 만드는 계란이 아닙니다. 계란이 인공적으로 만들 수가 있군요. 네, 그래서 여기도 세포 배양 관련된 기업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저도 이거를 직접 먹어보진 못했고 아직까지는 이런 세포 배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에서 이제 안정적인 검증이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역사가 좀 지나야지 인정이 될 것 같은데 이쪽을 인터뷰를 해봤는데 현재 식단가에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계란을 인공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건 진짜 처음 알았어요. 이게 네, 닭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네, 그냥 원료를 넣으면은 계란이 생산이 계속해서 된다. 영양학적으로 똑같은 거였죠.
네, 맞습니다. 이제 노른자 현미 제조 기술까지 있으시고 이제 삶은 계란 제조 공법 그리고 다양한 곰팡이균 단백질 추출 기술 뭐 엄청 하이 테크놀로지한 기업인데 궁금한 게 이게 실제 계란보다 더 저렴할 테고 영양학적으로도 뭐 뒤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거의 더 낫거나 해야 될 텐데 네, 일단은 이쪽에서는 말씀하시기로는 뭐 실제 흰자 뭐 단백질 같은 게 거의 유사하다라고 입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인공적으로 만드는 계란들은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할 텐데 네. 그냥 대량으로 이제 생산할 때 가격 우위를 이제 점할 수 있다던가 네, 그런 내용이 일반적인 농가분들이 네. 도움을 받거나 하기에는 좀 어려운 기업인 것 같네요. 메타텍스처럼. 맞습니다. 여기서는 뭐 이런 스위트 에그나 아니면 자체적인 상품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런 에그 마요 이런 소스들을 자체 생산을 하지만 품도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 계란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는 가격이지만 그거에 불구하고 가격을 낮춰서 계란 현재 그냥 일반 계란이랑 동일하게 납품을 하고 있다고. 보니까 장점이 나와 있기는 하네요. 네, 콜레스테롤이 일단 낮고 포화지방도 낮고 칼로리도 낮고 대신 단백질 함량은 똑같고요. 동일하게 콜레스테롤이 없네요. 이 기기를 그럼 팔던가 아니면 그런 건 또 아니고 다 직접 만드시는 것 같긴 한데 이 계란을. 네, 자체 생산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샐러드 가게를 하는 그런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이쪽에서 컨택해서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 영양분 성분이 마케팅 쪽으로는 좀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일단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란 노른자에 많아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노른자 안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스위트 에그 여기 메타텍스처에서 만든 계란은 콜레스테롤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큐팜인데 여기도 유명합니다. 여기는 부산에서 유명하고요. 이제 부산 연구소와 이제 기관들이 협력을 해서 부산 무슨 바닷가 근처에서 컨테이너 박스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이제 엽채류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엽채류들이요? 네, 맞습니다. 엽채류가 엽채류면 뭐 상추나 허브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기업은 꽤나 오래된 것 같습니다. 2019년부터 이제 진행을 해왔고 최근에 뭐 6차 산업이라고 많이 핫하잖아요. 그래서 뭐 생산부터 제조, 교육 체험 서비스까지 다 이루어서 이쪽에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큐브팜은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드는지 설치를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 업체인 건가요? 아니면 일단은 설치 모듈화된 기술들이 다 접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직접 생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큐브팜을 계속 늘려가지고 생산량을 늘리고 네. 이 큐브팜 시스템 자체를 판매를 하는 업체는 아닌 거예요. 시스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자세한 사항은 한번 그쪽이랑 컨택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큐브팜이라 해서 뭐 컨테이너 스마트팜이 점점점 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중 하나의 기업이라고 그러고 거기서도 자체적으로 하는데 다만 이 컨테이너 팜을 할 경우에는 높은 단가와 그리고 이 공급량을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그 아직 생산량을 좀 더 발전해야 된다고 아직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메인 브랜드는 도시 농사꾼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도시 농사꾼. 네, 그래서 도시 농사꾼이 이렇게 바닷가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가보면 되게 신기합니다. 뭔가 한강변에도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네. 힐링하기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여러 사례가 있는데 지하철로 보면 팜메이트라는 스타트업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 거기도 컨테이너 박스 하는 스타트업인데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만 아직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아직 많거든요. 여기 와수분인데 여기도 재밌어서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뭐 어떤 기업이지? 일단은 하나의 장치로 그 토양 수분량을 측정하는 장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급수 장치가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제 스마트 팜을 할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런칭을 하지 않고 현재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이제 입장을 하셨고요. 여기서 화수분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1년 정도 배터리 기간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주말 농장이나 아니면 자기가 그냥 노지 농장을 한다 했을 때 이 화수분 같은 이 침 같은 센서가 있습니다. 그걸 다 하나씩 심어서 특정 부분
특정 토양이 이제 좀 말랐을 경우 이제 이 급수 장치가 급수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노즐을 통해서 이제 급수를 진행해주고 거기서 이제 화수분 앱으로 뭐 다양한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급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가격을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약간 이런 느낌인 거네요. 그냥 집에서 네, 이 화수분이란 거를 화분에 꽂은 다음에 그 화수분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핸드폰으로 좀 잘 키워지고 있는지 네, 모니터링이 주말 농장이나 아니면 집에서도 네. 그냥 그런 느낌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주말 농장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네. 이분들이랑 컨택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주말 농장 수요가 높아지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트박스 이거 저희 앞에 부스에서 봤었었는데 혹시 설명 들으셨었나요? 여기는 설명 못 들었는데요. 네. 그냥 저희 앞에 계속 있어가지고 일단은 이거는 이제 무한 궤도로 트럭형으로 만든 이동형 로봇이고요. 네. 만약에 뭐 특정 사과 농장이나 뭐 배 농장이 가장 어려운 거는 그 무거운 박스를 들고 이제 이동해야 되는 거를 해결하기 위한 모듈형 모빌리티 로봇을 이제 제작을 하는 곳이고요. 근데 로봇이 너무 예뻐서 눈이 계속 가더라고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배터리를 통해서 자율주행까지 가능하고요. 특정 지점을 해놓으면 얘가 타이밍에 맞춰서 운반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조작 가능한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어떤 특정 박스를 쌓아놓으면 얘가 이동 종점까지 이동해서 이제 물건을 날라주는 형태의 로봇을 생산하는 스타트업으로 확인됩니다. 가격이 나와 있진 않지만 네, 스펙은 나와 있어요. 스펙은 나와 있는. 근데 실제로 봤을 때 한 사각 박스 한 3개 정도 올릴 수 있고 위로도 올릴 수 있긴 한데 대부분 노즐을 이동하기 위해 이제 궤도 형태로 이제 바퀴가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위로 계속 쌓을 경우에 이제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3개 정도만 한 단으로 쌓고 이동하는 걸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유사한 듯 다른 네, 고급팜이라는 곳인데 혹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살짝 들었는데 네. 여기는 방금 본 봇박스인가요? 봇박스에 좀 더 올라간 기업인데 여기도 이미지 센싱으로 이제 로봇팔이 달려 있고요. 네. 그 로봇 뒤에 트럭형으로도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팔이 그 특정 작물들을 수확을 하고요. 그 수확한 작물을 뒤에다가 트럭에다가 심습니다. 진짜 스마트한 기술들의 집약체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작물을 다 가능한 것 같고요. 특히 오이,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이렇게 다 적재해야 이제 수확이 가능한 걸로 확인돼요. 대략적인 가격대도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좀 기술 집약적인 로봇이라 단가는 이제 업체랑 컨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비전 알고리즘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뭐 작물에 이제 얼마나 익었는지 그런 걸 판별을 해서 이제 로봇이 자동화해서 이제 수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상상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기술들이 다 구현된 네, 거의 우주공학 아닌가 이 정도면 솔루션인데요. 네. 여기는 뭐 최근에 LG에서 키움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가정용 스마트팜이라 해서 냉장고처럼 나오는 제품인데 네. 그거에 빗대어 좀 더 저렴하게 이제 공부를 하시려고 이제 전략을 세운 거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냉장고 뭐 와인 셀러처럼 이제 안에서 식물을 이제 직접적으로 자동화해서 키울 수 있게 환경 조건을 맞춰주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엽채류 스마트팜, 가정용 스마트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얘가 인공지능으로 환경 제어 장치를 다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제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스타트업인 것 같습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건 유럽 상추, 롬의 샐러드 바지에 네, 전부 다 키울 수가 있나요? 사실상 엽채류는 전부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서도 뭐 이런 배지나 모종 뭐 이런 비타민 같은 걸 직접적으로 생산해서 판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전시대에 있어서 봤는데 와인셀러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인 거고요. 실제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 와인셀러 냉장고를 활용해서 좀 튜닝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소형으로 해가지고 키울 때 바로바로 얘네들이 잘할지는 모르겠네요. 진짜 그냥 약간 관상용 느낌이 있어요. 관상용 그쵸. 근데 아무래도 이거 다 키우려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LG에서도 키움이라는 제품이 있지만 거기는 아예 그 배지를 다 키트화 시켜서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키우는데 다 자랄 때까지는 거의 한 달 정도 걸려야 수확이 가능해요. 한 달 정도 이렇게 냅두면은
잘하긴 하는데 이게 마트에서 그냥 사는 게 필요할 때 사는 거랑 네. 직접 잘하는 걸 보고 뭔가 느낌이 다르긴 할 텐데 뭐 장점이라면 무농약으로 이제 내가 안심하게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애기 엄마나 이 아빠들이 이제 많이 구매를 하는 걸로 확인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이 있었지만 네. 지금 리플렛과 카탈로그를 받아온 일부 업체들 네.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네. 다음번에는 앞으로 전시에 참가했었던 다른 업체들을 좀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안 되더라도 뭐 계속 이런 전시회에 참가를 하고 또 답판 내에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릴 테니 영상 계속 앞으로도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